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한입니다. 8개월 연속 상승 가도를 내달린 코스피가 누적된 피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이 조정을 반대로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동안 올랐던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도 물량과 함께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중국 무역 제재 가능성도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는 18%,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6%가량 상승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코스피가 0.5% 상승에 그쳤고 코스닥은 2.8% 하락하며 부진한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유례 없는 호황 후 찾아온 조정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정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단 오늘장만 봤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양장지수 모두 1%를 넘는 지수를 출회하면서 깊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업종별로는 또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증시온에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후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온에어 2부 김도원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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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전 구간에서 지수 흐름 어땠는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오늘 하락 출발하면서 2400선마저 내준 모습입니다. 오늘 전 거래일보다 4.42포인트가량 빠지면서 2423.21포인트의 장을 연 코스피 지수입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 지수 미끄러지면서 얼마 안 가 2400선도 내줬습니다. 이는 코스피가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자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북 제재를 놓고 격화되고 있는 미국 대 중국, 러시아 간 갈등으로 불안감이 높아진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반도체 장비주가 하락한 점과 러시아와 미국의 무역 분쟁 우려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 조정을 깊게 받고 있는 만큼 장 출발 구간에서는 종이목지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단기 조정에 갇힐 것이다라는 우려와 함께 증권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전기전자업종, 건설업종, 그리고 의료 정밀업종 위주로 약세 흐름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출발 구간에서 반짝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18포인트 오른 658.70포인트로 출발했지만 역시 얼마 안 가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낙폭 또한 더더욱 키운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장지수에서 조정의 흐름이 좀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투자자분들의 얼굴에도 좀 그늘이 지셨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도 또 오름폭 보인 특징주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오전장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두산입니다. 두산이 2분기 실적 호전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두산에 대해 전자와 모트롤 등 자체 사업의 성장으로 실적 모멘텀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두산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와 27% 증가한 4조 5,883억 원, 그리고 3,890억 원을 기록해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체 사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701억 원을 기록했다며 전자이익은 고부가 제품 다변화와 전방 산업의 호조로 53% 증가했고 또 모트롤도 중국 굴삭기 시장의 빠른 회복에 수혜를 입고 191%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두산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57%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1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내추럴 엔도텍이 2년 만에 홈쇼핑 시장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7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추럴 엔도텍의 주가는 TV 홈쇼핑 판매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연일 상승 중인데요. 이 회사의 건강기능식품 백수호 궁은 TV 홈쇼핑 판매를 시작한 이후 200%가 넘는 판매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홈쇼핑 방송사는 긴급 앵콜 방송을 편성하기도 했는데요. 이 백수호 궁은 2012년 홈쇼핑에서 첫 출시한 이후 1,800억 원의 판매액을 돌파한 인기 상품입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백수호와 비슷한 이업 우피소가 제품에 섞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짜 백수호 파동이 일어났는데요. 이후 모든 TV 홈쇼핑에서는 내추럴 엔도텍의 백수호 궁 제품 판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네, 내추럴 엔도텍의 현재 시각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19.4% 급등세 보이면서 32,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한컴 시큐어입니다. 한컴 시큐어가 카카오뱅크에 암호키 관리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컴 시큐어는 카카오뱅크에 암호키 관리 솔루션 제큐어 키 매니저를 공급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 암호키는 데이터를 암호화 및 복호화시키는 알고리즘에 필요한 핵심 정보 값을 말하는데요. 이 카카오뱅크는 통일된 정책에 따른 강력한 보안을 위해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한컴 시큐어의 제큐어 키 매니저를 도입했습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출시 5일 만에 앱을 설치한 사용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컴 시큐어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7.59% 상승하면서 3,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한화케미칼입니다. 한화케미칼의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뚜렷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BNK 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원가 경쟁력과 1분기 대비 증가한 출하량을 감안하면 1분기의 흑자 전환에 이어 2분기에도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현재 PVC와 가성소다의 시황도 구조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초 소재 부문의 이익 확대가 지속돼 하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2.1%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화케미칼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1.35% 밀리면서 3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이 데이터 솔루션이 상장 첫날 시초가 대비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이날 오전 8시에서 9시에 공모 가격인 3,300원에 90에서 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했는데요.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한 시초가가 공모가의 200% 수준인 6,6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지난해 미국 EMC사의 스토리지 총판 중 거래 비중 17.3%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입니다. EMC 스토리지는 2015년 말 매출 기준 국내 스토리지 시장에서 3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지난해 매출액 1,008억 원, 영업이익은 39억 원, 당기순이익은 31억 원을 올렸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86.4%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48%와 368% 증가했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의 현재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17.12% 급락세 보여주면서 5,4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파루입니다. 삼성전자 납품 논란으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 파루가 하루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파루는 세계 최초로 은나노 필름 히터 상용화에 성공해서 삼성전자에 공급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이후 5거래일 만에 94.5% 올랐는데요. 그러나 지난 1일 회사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부품 Q 승인 후 1차 조립 협력사에 필름 히터를 공급하고 있다며 현재 기준 발주 금액은 초도 물량으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전날 파루 주가는 급락 반전하며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회사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공장 심사를 통해 필름 히터의 양산성과 품질을 1년간 테스트한 후에 공급을 시작했다며 해당 필름 히터는 테스트용이 아닌 양산 중인 냉장고에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인 파루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6.07% 급등하면서 5,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특징주 6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 흐름이 안 좋은 와중에도 또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전장 특징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어서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양장 지수 흐름 중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68%가량 지수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2370선까지 미끄러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80선까지는 회복해주면서요. 2386.3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오후 들수록 낙폭을 점점 더 키우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2%까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는 2.12% 하락한 643.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장지수 여전히 약세 흐름 며칠 못하면서 오후 들수록 이 낙폭까지 확대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도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 눈에 띄고 있는데 자세한 흐름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증권업종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무려 4%대로 업종지수 밀리고 있는데요.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전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 모두 낙폭이 크게는 8%까지 급락세 나와주고 있고요. 6%에서 4% 위주로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업 못지않게 건설업도 부진합니다. 전일장에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오늘 건설업이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4.51%가량 업종지수 하락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동부건설 같은 경우 무려 1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에 맞물려 신용 위험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오늘 급락세 기록하고 있고 한신공영 종목도 11%가량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정밀업종입니다. 오늘 3.63%가량 업종지수 밀리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 오늘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현재 구간에서 2%가량 주가가 빠지면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 물량을 좀 출하해내면서 주가 하락률이 좀 더 깊게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유통업도 약세고요. 비금속 광물업종, 제조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등 전업종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비금속 업종 홀로 강보합권 수준의 상승불 켜고 있지만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업종은 전 거래일에 이어서 반도체 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 기간도 좀 길게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업종 내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는 STI 종목이 8%가량 급락하고 있는 모습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아진 엑스텍 종목 역시 8%대로 떨어지면서 업종지수 끌어내리고 있고요. FST 종목과 MK전자가 6%로 주가를 출하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계 장비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장비 업종에서도 3%가량 업종지수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크레아 플래닛 종목이 7%가량 급락 장세 보이고 있고 제우스 종목과 DMS 종목도 5%가량 지수를 출하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업종 역시 오늘 2%대로 빠지면서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게임주들 위주의 약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W게임즈가 현재 구간에서 4.53%가량 주가 출하해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기관이 무려 9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 매도세 이어지면서 4%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디지털 업종 내에서는 게임빌 종목도 4%가량 빠지고 있고 썬데이 토즈와 위메이드 그리고 M게임 종목이 3%가량 밀리는 등 게임주들 위주의 약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오늘 통신 장비 업종도 2%대 업종지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제조 업종, 컴퓨터 서비스 업종도 2%대로 빠지는 등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의 업종별 흐름은 코스피 시장보다 좀 더 부진한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지수 흐름과 함께 업종별 흐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알아볼 시간입니다. 출발 구간에서부터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 포지션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 어떤 전략 가져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 행렬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757억 원, 기관은 205억 원 각각 매도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96억 원, 기관은 321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행렬 이어가고 있는데요. 8,051계약 덜어내고 있고 반면에 기관은 4,331계약 담아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의 우리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이정현입니다. 전장과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T시스템입니다. ST시스템은 이음단넷과 48억 원 규모 카드 전표 등록 및 결제 관련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개별 매출액 대비 7.62%가량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래컴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컴퍼니가 레보아이 수술 로봇 시스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레보아이는 수술에 로봇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환자 몸에 최소한의 절개를 한 후에 로봇팔을 몸속에 삽입해서 의사가 3차원 영상을 보면서 수술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전력입니다. 최근에 한국전력공사는 2분기 전력 판매 수입이 12조 3,163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해서는 15.1%가량 줄어든 기록입니다. 전력 판매량은 전년보다 1.0% 늘었고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9.8% 줄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휴캠스입니다. 휴캠스는 금호 미쓰이화학과 7,422억 300만 원 규모의 모노니트로벤젠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지난해 매출의 124%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계약 기간은 2032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19분 구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ST시스템입니다. 현재 등락률 0.14% 오름세 이어가면서 7,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컴퍼니입니다. 현재 시각 2.38% 오른 7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파란불 켜주면서 0.34% 내린 44,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휴캠스입니다. 전일 대비 1.61% 내린 2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은 2분기 영업이익이 162억 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8%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0.7%, 또 229.6% 증가한 2,280억 200만 원과 151억 5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두 번째 공시는 안랩입니다. 안랩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6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7%와 36% 늘어난 358억 1,400만 원과 36억 7,2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 감소했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시장 기대치인 743억 원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매출은 2조 884억 원으로 72.8% 증가했고 순이익은 17.8% 감소한 412억 7,2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대로보틱스입니다. 현대로보틱스는 일반 공모 유상 증가에 따라 이 최대 주주인 전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주식 보유 비율이 10.15%에서 25.8%로 변동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시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가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가입니다. 제주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2.64% 내림세 보여주면서 36,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랩입니다. 역시 오늘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0.19% 내린 5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GS 리테일입니다. 전일 대비 14% 넘게 하락한 4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공시입니다. 현대로보틱스인데요. 1.04% 내린 47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호 구간 함께 진행됩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입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을지 마감 동시효과 상황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입니다. 네, 먼저 오늘 가격 제한 폭까지 치솟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루페인트 우선주가 오늘 상한가에 들면서 11,400원에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는 한전 KPS가 1.59% 오른 47,850원에 기아차 종목이 0.41%가량 오르면서 37,000원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장 특징주로 살펴봤던 종목이죠. 두산 종목이 1.57%가량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129,000원에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위아가 0.28% 오른 71,800원에 NC소프트 종목이 0.13% 오른 375,000원에 각각 마감을 준비합니다. 이어서는 현대모비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대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25만 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반면 LG노텍 같은 경우 1.52%대로 주가가 출회되면서 16만 2,500원에 마감이 예상됩니다. 강원랜드 역시 1%대로 주가 빠지면서요. 36,60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J 렌터카 종목 보겠습니다. 1.4% 오른 1,900원 마감 예상되고 있고 두산 밥켓이 2%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36,45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하나생명 같은 경우 오늘 약세로 장을 마칩니다. 0.91%가량 빠지면서 7,610원 마감 예상되고요. 남선알미 우선주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상한가에 들면서 11,550원 마감을 예고합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의 마감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오늘 오전장 특징주로 함께 살펴봤던 종목입니다. 내추럴 엔더텍이 마감까지 급등 흐름을 유지하면서요. 19.2% 급등한 31,950원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YG원 종목이 2.16% 오른 11,800원에 마크로젠 종목이 2.89% 오른 24,900원에 마감 예상되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 4%대로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갑니다. 전 거래일 대비 270원가량 오르면서 6,010원 마감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스페로글로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77% 상승한 2,965원 마감 예상되고요. 우리손 FNG가 1.41% 오른 2,525원에 애니젠 종목이 4%가량 상승하면서 14,200원에 마감 준비합니다. 반면 NRK 같은 경우 오늘 파란불로 장을 마칩니다. 1%가량 주가 빠지면서 2,370원 마감 예상되고요. 코엘 패션 같은 경우 3.24% 오른 4,300원에 모바일 리더가 1.72% 오른 11,80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8월 3일) 목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조정을 좀 깊게 받는 하루였는데요. 양장지수와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했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올해 상반기 서비스 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 보복으로 한국 여행을 금지한 영향이 현실화된 데다가 내국인 해외 여행객도 계속 늘면서 여행 수지 적자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6월 국제 수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비스 수지 누적 적자액은 약 18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직전 최대였던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서도 적자 폭이 무려 60% 이상 확대됐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여행 수지 적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줄었고 또 해외여행 선호도가 높아져 내국인 출국자 수가 늘어난 영향이 맞물린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꾸준히 흑자를 기록했던 운송 수지가 해운업 불황 여파로 적자 전환된 점도 서비스 수지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6월 운송 수지는 역대 세 번째로 손실이 컸다고 하네요. 이대로라면 연간 기준으로도 서비스 수지가 최악의 성적표를 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연간 서비스 수지 적자가 가장 컸던 시점은 지난해였는데요. 올해 상반기 적자 규모를 고려하면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 지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 출발했는데요. 계속해서 약세장 이어가면서 낙폭 더욱 키웠습니다. 1.68%가량 밀리면서 2386.8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역시 곧바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2% 넘게 밀리면서 2.19% 하락한 643.0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은 4,027억 원, 강한 매도세 계속해서 보여줬고요. 반면에 기관은 순매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02억 원 담아준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동반 매도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568억 원, 기관은 533억 원 매도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입니다. 외국인의 매도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7,776개 약 덜어냈고 기관은 4,336개 약 담아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지수와 수급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대로 조정의 폭이 깊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기관이 매수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1.68%대로 지수가 미끄러지면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2%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우리 업종들 흐름 어떤지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살펴보면 역시 전업종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낙폭 가장 컸던 업종 역시 증권업종이 자리를 잡았고요. 건설업과 의료정밀업종, 유통업과 전기전자업종이 그 다음으로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좀 선방했던 업종이다라고 한다면 운수장비 업종이 0.18%대 약보합권 수준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에서는 오늘 현대차 3인방이 힘을 내주면서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1.42%대로 올라주는 모습이었고 오늘 현대차도 0.68%대 상승불을 켜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 한국전력이 오늘 보합권 수준으로 선방해주면서 역시 0.3%대 하락폭에 그쳤습니다. 최근 흐름 좋았던 통신업 오늘도 선방하는 모습 눈에 띄었고요. 철강 금속업과 종이 목재업도 0.4%대 하락률로 오늘 장에서 좀 선방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업종이 파란불을 켠 가운데 반도체 업종이 가장 크게 빠졌고요. 기계 장비 업종과 제약 업종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등락률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높았던 종목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은 남선알미 우선주였습니다.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11,55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 노르페인트 우선주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11,400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금호산업 우선주입니다. 4.05% 오르면서 23,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높았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녹십자홀딩스 우선주가 가장 큰 폭 내림세 기록하면서 마감했는데요. 16.99% 밀린 17,350원을 기록했고 GS 리테일이 14.96% 하락하면서 41,500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동부건설입니다. 동부건설 14.43% 빠진 12,4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오늘 크게 올랐던 종목은 파루였습니다. 역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6,080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무려 8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19.4% 급등세 보이면서 32,000원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임하이입니다. 에임하이는 15.59% 상승세 기록하면서 4,3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았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디가 5거래일 연속 빠지면서 2,620원으로 마감했고요. 데이터 솔루션이 13.94% 밀린 5,68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토박스 코리아입니다. 11.88% 빠지면서 3,3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는 9.96%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1,8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짜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